일단 여당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요. 바로 2년 전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 전 총장이 오르내리던 때 김만배 씨가 법조에서는 폭넓은 인맥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로또처럼 그게 이상한 거래가 이제 하나 터져버렸어요. 좀 기이하다. 이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럼 그 배경도 있을 거다. 아니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그쪽은 아마 계속 뭐 서울지검이나 대검 출입을 했을 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이제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뭐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윤 전 총장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김만배 씨가 5년 전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원을 통해서 들었다. 모종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억가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처음으로 억가라는 얘기가 있구나 했는데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가끔 보면 억가일 때가 많은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처음에 저는 윤석열 그 검사를 그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김의겸 의원이 들었나 보다 했는데 들은 사람의 전언을 들었다고 나중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니고 있었던 얘기를 전해서 들은 얘기를 갖고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 사실은 김의겸 의원 본인이 그 말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올인해서 흑석동에 투자를 하면서 부인이 다 한 거라서 자기는 몰랐다. 이 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형님, 동생, 제 주변에도 그 언론인도 그렇고 그 정치인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면 형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형님, 동생이 뭐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명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오늘 어느 그 변호사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아니 윤석열이 김만배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럼 형이지 누나는 언니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윤석열 그 지금 후보 본인이 그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전에 들어서 주장한 거고 윤석열 의원은 그 개인적인 관계는 없다 직접 얘기한 건데 어느 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저희가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직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님,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얘기는 김만배 씨 누나는 앞서도 얘기했던 수천억 자산가인데 담보자 앞에서 은행에 돈을 빌려 연희동 집을 샀고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을 했다. 앞서 저희가 어제도 이 선후 관계는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김만배 씨가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다. 이 주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주장하는 거는 위험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 생활도 해보고 청와대 생활 그다음에 우리 의정 생활 해보면 그러셨죠? 예. 우리가 예단했던 것들이 들어맞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그냥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대목이 뭐냐 이거를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전 2019년도에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의 거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윤석열 총장의 지금 얘기대로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를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가 주변 검사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 집이 이제 안 팔린다거나 아니 팔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이런 식의 토로 정보가 김만배 씨한테 전달되면서 김만배 씨가 그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식의 하나의 중간에 누가 매개가 돼서 관계가 맺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만배 씨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에 법조 카르텔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검찰과 어떤 식의 인간관계가 맺어졌고 이 거래가 그런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반드시 한번 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게 김만배 씨의 지금 그 검찰에 대한 로비라든가 아니면 어떤 좀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을 밝힐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바로 여쭤보면 네. 그런 걸 밝히려고 김경진 의원님은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특검의 혐의가 예.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대상, 뭐 고위공직자, 정치적으로 일단 약간 뭐 편향이 의심되는 뭐 이런 대상을 이제 그 특검의 대상으로 삼고요. 예. 아니면 이제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못 하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냥 경제 사건이에요. 어허. 아직까지는. 네. 이 가운데 어떤 이제 공직자들이 어떻게 고위 연결됐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걸 최선을 다해서 보는데 이거 좀 부실하다 또는 뭐 봐준다 이런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 이게 공개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허술하게 하다가는 금방 드러나거든요. 이 관련자들도 십수명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이제 특검으로 가자. 그래도 늦지 않고요. 실질적인 수사의 실효성은 특검보다는 지금 검찰 수사를 빨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일단 김의겸 의원의 주장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윤 전 총장을 김만배 씨가 추천했다 이 얘기인데요. 그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박영수 전 특검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검하고 중수부 계실 때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지금 비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말고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하는 관계인데 집사면 모를 리가 있나? 나라면 형님 아버지 집사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글쎄요. 윤건영 의원도 김의겸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 김경진 그 의원님. 이전에 예. 아까 저 중간에 김의겸 의원 나왔던 그 저 1번, 2번 의혹 제기했던 CG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가 바로 제작진이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네. 전 시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지금 결정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청문회에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예. 저거 지금 7월에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은 4월에 먼저 이전했다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도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때 등기부등본을 안 봐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저 팩트 자체가 틀렸어요. 예. 7월 2일 날 마지막 잔금 7억 원을 받고 그리고 부친 윤기중 씨가 7월 2일 그날 이 김만배 씨 누나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지금 잔금을 다 받기 이전에 소유권부터 4월에 먼저 해줬으니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그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의겸 의원은 국민들께 저거 본인이 말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고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마치 지금 저게 잔금 받기 이전에 소유권을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는 등 뭔가 범죄와 비리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사과를 방송을 통해서 제가 특보자격에서 요구를 하는 거고 지금 예. 지금 김의겸 의원에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요구하시네요. 만약에 녹화 김의겸 통해서.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캠프를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삼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말고도 앞서 제 질문은 또 윤건영 의원까지 형 동생 얘기를 언급하면서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사석에서 형 동생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주변에 마당발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꿰고 다니는 사람들. 이 마당발 하는 사람들은 형 동생 단 한 번 보고도 그냥 형님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랑 얼굴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도 저 김경진이 그냥 신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때 이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 있었던 기자와 검사의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김의겸 의원께서는 그럼 들었다고 하면 그 기자가 누구냐? 그 검사가 누구냐? 그거 분명히 밝혀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런 얘기 했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잠깐 할게요. 지금 김경진 의원님,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입장은 당시 연희동 단독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잔금을 제대로 치렀고 그 이후에 서류상에만 저렇게 돼 있을 뿐 그 이후에 아파트를 다시 정상적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니, 서류상 그러니까 본인 집을 예. 다 팔고 나서 잔금까지 다 받고 등기 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마치 지금 김의겸 의원 주장은 중도금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계약서만 쓰고 미리 등기 이전을 알겠습니다. 해준 것처럼 지금 허위사실을 말한 거예요, 보면. 윤석열 캠프의 입장도 들어봤으니까 또 김의겸 의원이 재차 반론을 하면 저희 뉴스탑10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연희동 단독주택 매입 과정 의혹 첫 번째 이슈였고요.